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인문논술연구소장 장승래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인하대학교 모의고사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요. 앞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인하대학교는 논술이 70%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수능에는 별로 자신 없지만 비판적 사고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인하대학교를 응시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고 정확한 판단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인하대학교 문제는 논술 문제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굉장히 논술 시험 문제 중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글쓰기 위주의 시험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자료를 분석하고 비판적 사고를 얼마만큼 꺼내낼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판적 사고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꼭 한번 인하대학교 논술 전형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이제 인하대학교 논술 전형의 과가 총 인문 논술은 458명을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뽑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경영학과 19명이고요. 그 다음에 아태물류학부 10명, 그리고 행정학과 10명, 또 요즘에 이제 핫하다고 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라든지 문화 컨텐츠 문화 경영학과 이런 데서 8명과 10명을 뽑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를 뽑고요. 또 영미 유럽 인문 융합 학부에서 14명을 뽑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를 지금 논술 전형에서 뽑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인하대학교 논술 전형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논술 문제 주제를 연도별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20년도 때 SNS, 21년도 때 기본소득제도, 22년도 때 능력주의, 23년도에는 차등적 증세, 그것이 저출산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24년도에는 자유유지, 또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측면의 국가 발전,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사회 이슈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지문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 또는 학교 생활 속에서 그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해본 학생들은 굉장히 유리할 시험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출문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추론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탁월했던 학생들, 굉장히 구미가 끌릴 만한 시험 문제가 되겠죠. 자, 먼저 이제 문항 2번을 보시면 여러분은 인하국에서 다음에 제시된 정보와 정책 중 하나를 수립하고자 한다. 본인이 선택한 정책의 정당성과 그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정당성과 문제점, 이것에 대해 각각 1-1에서 4-2 중에서 적절한 정보를 모두 활용해서 서로 설하시오. 단, 자료에 제시된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자료에 제시된 조건만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게 있는데요. 먼저 번에 있었던 문항 1번은 1000자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2번은 600자 플러스 마이너스 60자입니다. 2번 문항이 훨씬 더 길지요, 지문이. 왜냐면 도표가 있기 때문에 길래 600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그 표를 통해서 추론을 하고 그 추론을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적는 과정에서 600자 굉장히 짧을 겁니다. 그만큼 함축적인 의미로 글을 쓰셔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재창출하는 훈련, 이것이 문항 2번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문을 한번 보실 텐데요. A 정책, 인터넷 이용률을 확대하고 정보화 교육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즉 문해력을 증가시키는 정책. 그러니까 인터넷을 정보화 교육으로 더 많이 확대하자. 다음 B 정책, 인터넷 사용 시간을 통제함으로써
인터넷 중독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자, A 정책과 지금 B 정책은, A 정책은 인터넷을 늘리는 거고요. B 정책은 인터넷 사용 시간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운동 부족이라든지 여가생활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B는 그것을 줄이자, A는 인터넷 사용 시간을 늘리자, 이러한 정책입니다. 자료 1-1, 1-1은 인하국의 연도별 인터넷 이용률과 일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을 나타낸 그림이다. 1-1에 보시면 연도별로, 지금 연도별로 2013년, 2018년, 2023년 인터넷 이용률이 많이 증가가 됐죠. 약 10년 동안에 50% 이상이, 50%가 확대가 50% 증가가 됐습니다. 2013년에 50%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50%가 증가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1일 사용량도 약 3배 증가됐고요. 인터넷 이용률도, 인터넷 이용률은 약 5배 정도가 증가됐다. 이렇게 1일 인터넷 이용량과 인터넷 이용률이 일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도 증가가 됐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 2. 인하국과 인접한 A국에서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인터넷 활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1은 인터넷 활용교육 프로그램 시행 전후에 연령대별 정보화 역량과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정보화 역량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0점부터 100점 사이 값으로 수치한 것이다. 자, 한번 보시면요. A국입니다. 요거는 지금 A국입니다. A국. B국이 아니라 A국. A국에서는 20대에서 30대, 40대에서 50대, 60대에서 70대 이렇게 정보화 역량을 늘렸습니다. 자, 이랬을 때 취업량이 인터넷 이용률을 95%에서 98%로 늘렸더니 취업률이 83%에서 86%, 약 3% 증가가 됐고요. 자, 40에서 50대에 관련돼서도 정보화 역량을 85에서 92, 약 7%, 7 정도를 늘렸을 때 취업률이 약 8% 증가됐다. 다음에 60대에서 70대도 정보화 역량을 20 정도 강화를 시켰더니 42에서 62, 약 20% 증가가 됐다.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인터넷 이용, 정보화 역량을 늘리니까 20대보다는, 20대, 40대, 20에서 70대까지 취업률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취업률이 높아졌다. 자,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3%, 8%, 20%. 가장 정보화 역량이 늘어났을 때 가장 취업률이 낮은 곳이 바로 20에서 30대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이제 정보화를 맞이해서 40대에서 70대는 취업률이 대폭 증가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도표를 보시면 자료 3번 3-1은 인하국이 일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별 인터넷 중독 위험 척도를 측정해 정리한 표다. 인터넷 중독 위험 척도는 개인이 인터넷 중독 정도를 0점부터 100점 사이 값으로 수치한 것으로 인터넷 중독 위험 척도가 50점 미만이면 인터넷 중독 위험군이고 50에서 79점이면 인터넷 중독 인터넷 미위험군, 50에서 70은 위험군, 80점 이상이면 인터넷 중독군으로 분류한다. 3-2는 인하국의 일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별 우울지수를 나타낸 그림이다. 우울지수는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를 0점부터 15점 사이 값으로 수치한 것이고 3-3은 이용시간별 업무 전환 비율을 측정해 정리한 표다. 업무 전환은 인터넷 이용 후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 집중이 필요한 시간을 측정한 값이다. 자, 이 표를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3-1. 3-1은 1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당
인터넷 중독 위험 척도이다.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 이용을 하게 됐을 때 위험 척도는 50점 미만이죠. 2에서 4시간을 하게 됐을 때는 66, 바로 50에서 70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 위험군, 4시간에서 6시간을 했을 때는 80점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군, 다음 6시간은 91점이기 때문에 고위험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3-2번 표를 보면 일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과 우울 지수. 자, 이쪽으로 갈수록 인터넷 이용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데 우울 지수 또한 비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울 지수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에 3-3의 표에서는 인터넷 이용 시간에 따른 업무 전환 비용, 즉 인터넷을 하다가 다른 업무를 딱 전환했을 때 들어가는 집중력 시간이 되겠습니다. 1시간을 이용했을 때 12분의 업무 전환 시간이 필요하고요. 2시간을 이용했을 때 15분, 3시간을 하면 28분, 4시간을 했을 때 50분. 점점 시간이 이렇게 시간, 그리고 업무 전환 비율, 비용 이렇게 따지게 된다면 점점 이렇게 정비례 관계로, 비례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업무 전환 비용이 많이 든다 라고 결론 낼 수 있겠죠. 다음 자료 4번. 4-1은 세계 인터넷 이용률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해 정리한 표이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을 활용해 정보를 습득하고 관계를 맺으며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0점부터 100점 사이의 값으로 수치한 것이고, 4-2는 주요국의 인터넷 이용률과 등록 특허수를 나타낸 그림이다. 자, 인터넷 이용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디지털 리터러시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요국의 인터넷 이용률과 등록 특허수. 인터넷 이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것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등록 특허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항 해설을 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그 문항 1번에서 했던 것처럼 인터넷 이용률이 높았을 때와 인터넷 이용률이 높음으로 인해서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이제 비교를 해서 자신의 주장을 둘 중에 하나를 쓰셔야 하는 겁니다. 문항 2는 수험자가 사회 전반적인 인터넷 이용에는 격차가 있지만 이용자들 사이 인터넷 중독 문제는 심각한 어떤 나라의 정책 위반자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인터넷 이용을 확대할 것인지, 확대를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가시킬 것인지, 인터넷 사용 시간을 통제함으로써 중독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이렇게 첫 번째 정책과 두 번째 정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항 1번은 천자였고요. 문항 2번은 600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핵심 개념만을 잘 쓰셔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1번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 찬성과 반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요 나와 있었던 표에서 분류를 하셔야 합니다. 그 분류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먼저 A 정책, 리터러시를 해결하자. 인터넷 이용률을 증가해서 리터러시를 인터넷 정보 리터러시, 문해력을 더 높이자 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자료 1-1번, 또 B 정책,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지수를 높이자라고 한 부분에선 3-1.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자료를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터러시를 높이자라는 부분은 아까 1-1, 2-1, 4-1, 4-2 다음에 여기서는 3-1, 3-2, 3-3의 근거로 해서 자신의 논증에 대한 근거로 자료를
수록해서 그것을 해석한 부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이 높아질수록 인터넷 중독, 이 중독의 위험성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단점. 또 인하국의 월 1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인터넷 중독군에 해당한다. 다음에 이제 반박할 수 있는 이 다른 견해 측에서는 인터넷 이용률과 인터넷 이용 시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 시간은 높은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점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항 2번과 문항 1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인하대학교 시험 문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굉장히 통합 교과적인 사고력을 요한다는 거, 그리고 글자 수를 좀 맞춰 주셔야 한다는 거. 표를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글자 수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이 쓰셔야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때 또 인하대학교에서 요구했던 것은 충분한 논거가 될 수 있는 예시를 자료 속에서 끄집어서 예시로서 써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자료에서만 추론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 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밖에서 나와 있는 현실들을 써도 되지만, 여기 인하대학교에서 제시한 부분은 모든 그 예시는 이 학교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만 추론하기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서 인하대학교 시험 문제를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인하대학교 논술 문제의 특징이라든지 또 시험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